안녕하세요, 아르몽입니다. 안녕. 먼저 패드로 얼굴 한번 닦아내줄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컨디션이 아니거든요.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꾸역꾸역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그 다음에 한율 어린숙 수분 진정 크림.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비터스윗 헤이즐 브라운 착용할 건데 제가 비터스윗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헤이즐 브라운 컬러가 3월달인가에 추가된 컬러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 처음 착용해보는 거예요. 비터스윗이 이렇게 좀 직경이 많이 크지 않아서 좀 자연스럽게 착용하기 좋은데 또 그래픽이 너무 안 보이면서 컬러감이 있는 렌즈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그래픽이 보이면서 컬러를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 있어서 이 비터스윗 아주 예쁩니다. 이 헤이즐 브라운 컬러는 약간 그 올리브빛이 도는 웜한 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헬시 컬러인데 사실 제가 얘를 출시되자마자 구입을 해서 이제 리뷰까지 찍었던 쿠션인데 그 영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날리고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그때 리뷰 촬영할 때 꽤 잘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진짜 엄청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꽤 괜찮은 쿠션이고요. 이게 세미매트한 제형이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날씨까지에는 막 최애 쿠션, 데일리 쿠션까지는 아닌데 여름에 진짜 잘 쓸 것 같은 쿠션이에요. 제가 여름에 또 최애 쿠션 모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진짜 엄청 얇게 발려요. 제가 베이스 하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서 베이스 하는 동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수다를 떨어보자면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팔뚝 지방 흡입 상담을 다녀왔습니다. 몇 년 전부터 여름마다 꾸준히 하고 싶었던 그런 수술이거든요. 근데 이제 수술은 여름보다는 가을, 겨울에 하면 좋으니까 여름 될 때마다 올 가을에는, 올 겨울에는 꼭 팔뚝 지읍을 하고 말 테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가을, 겨울 되면은 까먹고 살다가 이번에 좀 상담을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상담을 가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그렇고 지방 흡입을 왜 하냐, 운동해서 살을 빼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. 팔뚝살이 진짜 안 빠지거든요. 게다가 제가 하체보다는 상체가 조금 마른 편이에요. 그래서 살을 아무리 빼도 가슴살만 쭉쭉쭉 빠져서 막 가슴 뼈가 보일 정도로 빠지지 이제 팔뚝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. 30년 동안 통통 팔뚝으로 살아봤으니 앞으로는 좀 나시를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그런 팔뚝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해서 상담을 가게 됐는데 병원을 고르는 기준이 딱히 없었어요.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어플이나 그런 카페 같은 데서 많이 알아보시고 가시잖아요. 근데 저는 건너에 팔뚝 지방 흡입을 한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가장 잘 된 사람, 그분이 했던 병원에서 그분이 수술 받았던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았거든요. 이거 쿠션 커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 막 컨실러 엄청 많이 쓰는데 컨실러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커버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주변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분의 병원으로 간 거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여기서 하겠다. 100% 상담 당일날 수술 날짜까지 잡고 오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갔단 말이죠. 이제 상담 받으러 가기 전에 카톡으로 간단하게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팔 상완, 팔 360도? 할인 이벤트 중이었고 거기에 겨드랑이, 뒷볼록, 부유방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안내를 받고 갔어요. 근데 저는 부유방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부유방은 할 필요 없겠지 하고 상담을 갔는데 처음에 상담실장님하고 상담 받을 때 상담실장님이 팔 상완만 해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할 거다. 부유방, 뒷볼록, 겨드랑이 전부 다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는 부유방은 별로 없는 편인데 부유방도 꼭 해야 되나요? 이제 팔 상완만 해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? 이렇게 여쭤봤는데 돈 조금 쓰면서 큰 효과를 바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첫 상담 내용이 그거여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. 저는 돈을 왕창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갔는데 돈 쓸 사람한테 돈 조금 쓰고 큰 효과를 바라지 말라니
게다가 이제 뭐 상담 실장님한테는 그게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팔 상환만 해가지고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거든요. 뭐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고 다른 부위 수술보다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을 조금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아무튼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팔 초음파 보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부유방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 상담 후에 상담 실장님하고 또 상담을 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은 좀 나쁘지만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담 실장님하고 상담할 때 그분 뉘앙스가 계속 약간 되겠냐? 그게 되겠냐? 이런 스탠스인 거예요. 지인 추천으로 간 병원이어서 혹시 뭐 지인 할인 되나요? 이런 거 여쭤봤을 때도 이미 할인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. 이런 식? 그냥 뭐 추가 할인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친절하지가 않더라고요. 뭐 팔 상환만 해서 효과가 있겠냐? 추가 할인이 더 있겠냐? 이런 식이랄까. 그래서 상담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하기 싫어지는 느낌? 내가 내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술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. 근데 상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상담 실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제니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요? 이러니까 살 빼세요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내가 살을 뺄 거면 지방 흡입 상담을 갖겠냐고. 게다가 제가 무슨 뭐 제니팔 만들어주세요. 완전 뼈 말라 팔 만들어주세요.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팔에서 좀 보기 싫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살 정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니팔 되는 방법이 뭔지 아냐면서 살 빼라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. 원래 살 빼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너 살 좀 빼야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갑자기 다이어트 마음이 싹 식잖아요. 그런 느낌이랄까? 근데 또 팔 둘레에서 가격이 한 단계씩 올라가서 팔 상완, 뒷볼록, 겨드랑이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한 단계씩 더 올라가고 압박복, 마취 비용까지 해가지고 이게 정책상 병원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기가 힘들지만 카톡으로 안내받았던 내용에서 추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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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금 이렇게 붙어가지고 처음에 안내받았던 가격에서 한 3배 이상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. 사실 상담실장님만 이상한 얘기 안 했으면은 저는 그날 바로 수술 날짜 잡고 왔었을 거예요. 아무튼 뭐 여름 되면은 다시 또 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분간은 뭐 상담실장이 살 빼라는데 그럼 살 빼야지 뭐. 수술 안 할 생각입니다. 근데 제가 지금 팔 지방 흡입이랑 상관없이 다른 수술을 하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명치 쪽에 한 손톱 반만한 크기로 잡았을 때 뭔가 딱딱하게 뭔가 만져지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뾰루지인 줄 알고 짜려고 했는데 절대 안 짜지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짤 수 없는 그 염증 주사 맞아야 되는 뾰루지인가 보다. 그냥 좀 방치를 했더니 한 달 사이에 2배로 커지더라고요. 그랬는데도 또 방치했어. 귀찮아서 병원 안 가고 그냥 냅뒀는데 한 달 사이에 그 2배로 커진 게 또 2배로 커지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 아프기까지 해. 그래서 최종적으로 커진 게 한 여기 손가락 한 마디 조금 넘게 이 정도 사이즈로 명치 쪽에 잡았을 때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무언가가 생겼어요. 그래서 또 병원을 알아보고 병원에 갔습니다. 근데 제가 명치에 뭐 생기기 전에 예전부터 겨드랑이를 누르면 아프더라고요. 근데 양쪽 겨드랑이 다 아파가지고 저는 원래 겨드랑이는 만지면 아픈 곳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오른쪽 겨드랑이에는 뭔가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게 만져지는 게 있어가지고 겨드랑이도 같이 상담을 받았는데 롬앤 쉐딩. 명치에는 표피낭종, 그리고 겨드랑이에는 지방종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또 제가 오른쪽에만 뭔가 잡히는 게 있었는데 왼쪽에도 지방종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명치랑 겨드랑이 양쪽에
제거 수술을 받고 왔어요. 근데 또 이게 센치당으로 가격이 정해지더라고요. 저는 좀 방치를 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총 8cm가 나왔거든요. 근데 저는 뭐 점을 빼거나 아니면 염증 주사를 맞거나 이 정도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진짜 정말 비쌌습니다. 거의 팔뚝 지방 흡입 가격만큼 비쌌어요. 저는 성형외과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으면은 가격은 좀 더 저렴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은 흉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성형외과에서 제거를 받았고요. 아무튼 표피낭종, 지방종 제거에 돈 쓰고 오니까 저희 언니가 팔뚝 지방 흡입할 돈으로 지방종 제거 수술하고 왔냐고 성형외과에서 미용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로 돈을 왕창 쓰고 온 게 너무 억울합니다. 이게 센치당으로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생기자마자 바로 갔으면 훨씬 저렴하게 수술할 수 있었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몸에 뭐 생긴 것 같다 하시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. 그다음에 이제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로지 뮬리 3월달에 나온 신제품인 것 같은데 출시된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냥 구입하고 싶어서 구입해본 제품이고요. 약간 웜하게 뮤트하게 나온 핑크톤 팔레트인 것 같더라고요. 먼저 가운데에 있는 뮤트 핑크 컬러 매트 섀도우 사용해서 기본 핑크톤 음영 잡아줄게요. 저의 지방종 제거 썰을 더 풀어보자면은 제가 겨드랑이에 뭐가 잡혔다고 했잖아요. 근데 겨드랑이에 뭐 잡히는 거는 이제 명치에 잡히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작았거든요. 근데 막상 수술하고 보니까 오른쪽 겨드랑이에 있던 지방종 사이즈가 가장 크더라고요. 거의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? 엄청 컸죠? 그게 내 겨드랑이에 있었다니. 이거 발색이 엄청 진하네. 지금 수술한 지 3일차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실밥도 안 풀고 그 거즈로 압박을 해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움직임의 제약이 엄청 커요. 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씻을 때도 물 안 들어가게 굉장히 조심조심 씻어야 되고 이게 힘이 좀 들어가면 아프거든요. 근데 거의 모든 움직임에 팔, 요 어깨 쪽이랑 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. 뭐 눕거나 일어나거나 배랑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어요. 어제 소독하고 왔는데 소독할 때 이 거즈를 떼보니까 배가 움푹 파여 있더라고요. 무슨 찰흙에 손가락 이렇게 해서 딱 콩 때린 것처럼 배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. 안에 요만한 거를 떼버렸으니까 당연히 그 공간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? 그다음에 완전 좀 햇빛 도는 음영 컬러. 근데 이게 나중에 살이 안 차오를 수도 있대요. 그래서 살이 안 차오르면은 필러를 맞거나 아니면 지방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 컬러로 살짝 톤 눌러주니까 너무 예쁘다. 그다음에 가장 짙은 매트 섀도우, 약간 버건디빛이 도는 컬러예요. 이걸로는 아이라인 가이드 잡아줄게요.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에 뭐 글리터나 쉬머 섀도우 아무것도 안 넣고 좀 매트하게 하고 싶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속눈썹을 새로운 거를 구입해봤는데 오랜만에 부분 속눈썹 아니고 이렇게 통 속눈썹을 구입해봤거든요.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. 디자인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제 눈에 붙였을 때는 어떨지. 통짜 속눈썹 오랜만에 붙여서 너무 떨린다. 이렇게 붙였는데 디자인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직 풀이 안 말라서 그런지 좀 허옇게 보이거든요. 좀 이따가 또 허여면은 아이라이너로 좀 커버해줘야 될 것 같아요. 통짜 속눈썹 오랜만에 붙이니까 너무 힘들어. 힘들지만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일단은 속눈썹 풀 좀 마를 동안 블러셔 해줄 건데 3C 피그 다이브. 이것도 살짝 톤 다운된 핑크 컬러. 블러셔를 완전 눈 밑에다가 넣어줄게요. 그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오늘 좀 자연스러운 핑크톤 하이라이터를 하고 싶어서 이거 데이지크 핑크라이트 가져왔어요.
오늘 좀 메이크업에 좀 매트한 핑크 포인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하이라이터는 조금 자연스럽게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눈 앞머리에도 C자로 하이라이터 넣어줄게요. 아이 메이크업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이거 페리페라 엔트임 로지로 붉은 뒤트임 포인트 라인 넣어주겠습니다. 그다음에 3C 헤이지 리플레이도 신상 컬러 나왔길래 구입해봤는데 이거는 피기 컬러고요. 약간 그 립스틱 으깬 제형의 매트 블러 립 중에서 가장 매트하고 포슬포슬한 제형이 아닐까. 이 피기 컬러는 이렇게 완전 좀 눌린 로즈 컬러. 이런 컬러는 이제 블렌딩을 어떻게 하냐, 양을 얼만큼 쓰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입술 안쪽에 발라주고 최대한 좀 블렌딩을 많이 해볼게요. 아까 손바닥에 좀 진하게 올렸을 때보다 채도도 더 높아 보이고 조금 더 생기 있는 장밋빛? 이 속눈썹 낚싯줄이 계속 보여가지고 브라운 컬러 붓펜 라이너로 살짝 칠해서 가려줄게요. 이걸로 점도 찍어야겠다.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. 오늘 저한테 최근에 있었던 일, 그리고 또 신상 제품들 사용해보면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. 사실 이제 병원 정보나 정확한 가격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메이크업 하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뭔가 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